면허 시험장 가서 가르쳐달라고 하진 않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라이센스의 방향성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무서워라. 아이고, 조재훈 디렉터님은 어떤 교육도 없는 라이센스를 지향하셨어요. 가이드 없이 오직 테스트만 존재하는 라이센스를 통해서 유저들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실력 수준을 확인하면서 더욱 성장할 수 있다고 믿으셨기 때문에 라이센스에는 아무 설명도 그 어떤 교육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셨고, 라이센스와 연습장 시스템을 분리해서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 적용을 시켰죠. 그러나 그것은 아시다시피 완벽하게 실패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다른 채널들과 소통해볼 일이 좀 있었는데, 그분들과 대화해보면서 제일 인상 깊었던 대화가 뭐냐면, 그분들 중 대다수는 라이센스 클리어 이퀄 실력과 수준 상승, 혹은 라이센스 클리어 이퀄 높은 게임 이해도 달성이라는 그 기분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게 물어보시더군요. 라이센스를 따면 대체 뭐가 좋나요? 라고 말이죠. 자, 조재현 디렉터님의 관점이 있다면 또 저만의 관점이 또 있겠죠. 오늘은 제 관점에서 라이센스 시스템 그리고 연습장 시스템이 왜 쓰레기인지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영상 길이가 좀 길긴 한데 지금 분량 절반으로 깎은 겁니다. 간단하게 갈게요. 자, 일단 라이센스와 연습장을 간단하게 살펴보죠. 저는 아무리 라이센스라도 이 기본적인 설명은 좀 해야 정상이라고 보거든요. 뭐 조재훈이 말한 대로 라이센스에는 아무 설명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근데 지금 일단 현재 라이센스에서도 드리프트 방법을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대전제가 이미 깨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거는 그냥 지들 일 안 하기 위한 변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희는 2022년에 유저 가이드 공모전에서 모든 부문 대상을 탄 적도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2021년에 미래에 유입될지도 모르는 유저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드리프트 강좌 영상을 제작한 적이 있고요. 거기서 제일 첫 번째로 다룬 게 뭐냐면 노드립 주행과 아웃인아웃의 개념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베타 할 때 당시에 50명이 넘는 유비들 방송을 들락날락 하면서 제 가이드를 보는 유저분들을 체크를 했었는데, 외국인 분들이 제가 만든 강좌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아웃인아웃이 대체 뭐냐? 라고 하면서 이 갸우뚱하는 거를 많이 봤어요. 비록 제가 코너와의 거리 기준으로 아웃, 인, 아웃이라고 정의는 해놨지만 더 상세한 설명, 그러니까 와닿는 해설을 하지 않아서 그걸로는 체화가 좀 힘들었던 것이겠죠. 따라서 추후에 정식 출시될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에서의 라이센스에서는 이분들이 이렇게 느꼈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히 설명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리뷰를 했었는데, 1년 동안 아웃, 인, 아웃이 뭔지를 안 적어놔요. 아니, 아웃, 인, 아웃 개념은 연습장에도 없잖아. 이거를 라이센스에서 뜬금없이 언급하면서 그게 뭔지도 안 알려줘요. 스테이지에서 찍선 그어주거나 아니면 뭐 동전으로 라인 만들어준다고 유저들이 이걸 가지고 자기 주도 학습을 하시겠어요? 그거는 그냥 멍 때리면서 쫓아가겠죠. 코너와의 간격 기준으로 아웃, 인, 아웃으로 가는 것이 제일 효과적이겠군 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럴 거면 시작 전에 1 찍어놓고 설명하는 짓거리는 왜 하는 거임? 기왕 단계 설명을 할 거면은 2도 찍어놓고 이런 개념을 아웃, 인, 아웃이라고 해. 뭐 이런 거 적어두고, 뭐 3 코너와의 거리 기준으로 제일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최단 루트를 찾아서 주파해보자. 이 정도는 적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자, 그러면 라이센스에는 어찌어찌 뭐 기초적인 설명이 필요해 라고 치고, 그러면은 뭐 라이센스에서의 설명을 포기하고 마련한 연습장은 또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라이센스와 연습장은 항상 세트로 붙어 다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말 그대로 라이센스 내부에 어떤 메뉴들을 돌아다니든 간에 어떤 단계를 플레이하고 있든 간에 연습장으로 바로바로 곧장 이동할 수 있는 그 버튼이 마련되어 있어야 빠르게 습득하고 라이센스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얘네는 연습장으로 가는 버튼을 모드 선택 화면에 코딱지만하게 한번 박아놓고 정작 라이센스 내부에서는 연습장으로 바로 이동하는 링크를 절대 제공하지 않습니다. 아니, 심지어 나는 외부에 이 버튼 위치도 마음에 안 들어. 아니, 눈에 확 띄게 흰 배경 쪽에 놔야 좀 보고 누를 거 아닙니까? 보호색 씌워두면 누가 보고 눌러요 이거를. 뭐 아무튼 간에 보통 라이센스 TV에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기술을 활용하기 어렵다면 연습장에서 연습하세요. 연습장이 어디죠? 찾아보러 나가기 전에 여기 메뉴에도 연습장 버튼 하나쯤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자, 스테이지를 플레이하다가 안 될 것 같아서 일시정지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도 연습장 버튼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님? 자, 나중에 결국 타임 오버 돼서 클리어에 실패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연습장 버튼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 조지현 디렉터의 의견에 따르면 라이센스는 그동안 연마해왔던 기술을 테스트만 하는 곳이라며. 그러면 연습장에서 기술을 연마는 할 수 있게 빠른 접근을 지원해줘야 말이 맞는 거 아니야? 거참 이상하네. 자, 그러면 연습장 내부는 또 어떨까? 뭐 기술은 여러가지 나열이 잘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쇼풀이 뭔지 한번 배워볼까요?
아니 뭐임 이게? 자, 드리프트 1. 자, 숏풀을 알려주려면 뭘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이 기술이 숏드립과 풀드립을 합쳐서 숏풀이라고 불린다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되고요. 둘째, 숏풀은 대부분 부스터를 쓴 상태에서만 사용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셋째, 숏풀을 통해서 일반 풀드립보단 게이지를 더 잘 채울 수 있다는 것을 비교 설명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숏풀은 게이지를 거의 다 채웠을 때,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분의 게이지를 채워내고 다음 게이지까지 이어서 채울 때 좋다는 것까지 설명을 해야 비로소 숏풀의 강의는 끝나는 겁니다. 근데 뭐? 아니, 화면에 아무 글자도 없고 부스터도 안 쓰면서 기술을 사용하고, 드리프트는 게이지 채우는 기술인데 게이지 바도 안 보이고 그냥 원형 빈 코너에서 시연을 했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코너에서 써야 되는 드리프트 기술인지 종잡을 수도 없게 만듭니다. 자, 다른 기술들도 마찬가지예요. 숏 커팅이 뭔데? 커팅이란 이름은 왜 붙은 건데? 이름에는 숏이 들어가는데 왜 드립을 질질 끌어도 성공했다 뜨는 거니? 아니, 숏 커팅은 짧게 드리프트를 끊어내면서 약간의 게이지를 재빠르게 챙기는 핵심 기술이라는 거는 왜 안 알려주는데, 이거를 기역자 코너에서 쓰는 건지 일직선 주로에서 쓰는 건지 이런 건 왜 안 알려주는 건데, 이거를 쓴 유저와 안 쓴 유저 사이에는 도대체 어떤 차이가 나게 되길래 이 기술이 레이싱의 필수라는 건데? 아니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게임에 대해서 이렇게 아는 것도 없고, 아니 아는 거라도 없으면 잘 꾸미기라도 하든가.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가이드를 아니 애초에 이딴 걸 가이드랍시고 9년 동안 만들어서 내놓은 거임? 이딴 가이드면 길거리 유치원생 데려다가 하루만 교육시켜도 나와요, 연병을. 자, 오늘은 스핀 터널 알려드릴 거예요. 네, 강의 끝났으니까 라이센스 가서 스핀턴 라이센스 따세요. 아이, 모르겠다고요? 그럼 연습장에 가세요. 모르겠다고요? 그럼 접으세요. 그래서 이딴 식으로 하려고 라이센스에는 기술 설명이 절대로 들어가선 안 된다고 찡찡대고 고객님들 상대로 험악하게 인상 찌푸리면서 유저들 상대로 겁박한 거임? 자, 둘째, 단계들이 체계적 혹은 전문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드리프트를 가르친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전에 야, 네 지금 상태로는 드리프트보다는 노드립 주행부터 좀 갈고 닦아라. 이를테면 아웃 인 아웃으로 주행해 봐라 한 다음에 그 아웃 인 아웃을 기반으로 한 코너링 기술인 드리프트를 소개해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연병을 우리 한번 드리프트라는 기능을 한번 배워봅시다. 이게 7단계인데 4단계 노드립 아웃 인 아웃의 클리어 팁이 드리프트를 사용해 봅시다예요. 참고로 이거 드리프트 안 해도 3별 나오는 단계입니다. 아니, 여기서의 팁은 5단계의 단계 설명처럼 아웃 인 아웃으로 주행하세요가 돼야지. 그리고 아이템전에서도 천사 사용법을 B2, B1에 이어서 L3까지 가서 배울 일이냐 이게? 이 아이템전 튜토리얼에서 알려주잖아. 천사는 방어 아이템이라고. 그리고 물풍선 던지기, 미사일 쏘기가 이게 L2에서 필요한 테크닉이 맞아요? B2 라이센스조차도 안 딴 사람들도 물풍선 잘 던지고 미사일 잘 쏘고 다니던데, 배우는 순서가 체계적이지가 않잖아요. 뭐 하자는 거야 이게? 체계 말고 전문성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망스럽죠. 숏 드리프트는 반대 키를 잡아서 드리프트가 질질 끌리는 걸 막아주는 게 핵심인데, 아니 반대 키를 풀 드리프트 후에 잡으라고? 이게 설명도 제대로 못 해놨고요. 그리고 또 순간 부스터의 클리어 팁이 드리프트를 짧게 해보세요. 드리프트 짧게 하면 순간 부스터 나가나 볼까? 안 나가는데. 그러면은 드리프트를 어떻게 짧게 해야 순간 부스터가 나가는지 알려줬나? 안 알려줬죠.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순간 부스터가 나가려면 방향 전환이 충분히 돼야 되고요. 반대 키를 제대로 잡으면 빨리 끊깁니다, 여러분. 연타는 단계를 정확히 지켜가면서 속도만 느리게 하면 연타로 잡히지도 않고요. 자, 게임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라이센스 레벨 디자인을 합니까? 야, 니네 선수들이랑 소통한다며. 반쪽짜리 리그 간담회도 했다며. 선수들이랑 한라인 있다며. 그러면 선수들이랑 FGT 할 때 라이센스를 어떻게 전문적으로 만들어야 될지 물어봤어야지. 9년 동안 개발하면서 그 사이 4년 동안 FGT 하면서 뭐이냐 대체. 셋째, 클리어에 도움이 되는 팁이 단 한 개도 없어요. 아니, B2 5단계에서는 왜 팁에다가 드리프트를 사용해보라 그러고 단계 설명에서는 노 드립으로 아웃 인 아웃 하라 그러냐? 이 드립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코너링 할 때 드리프트를 해보세요. 나도 알아. 유턴 돌 때
드리프트를 하지 않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언제는 드리프트를 해라, 언제는 드리프트 하지 마라. 그럼 우리가 실제로 비교해 볼까요? 얼마 차이 나나? 진짜 유턴을 드립 없이 가는 것도 좋은 게 맞는지 한번 볼까? 자석을 사용해서 꼬리내 보세요. 그럼 자석 써야지 뭘 써. 부스터를 사용해 보세요. 예. 점프 전 드리프트를 사용하세요. 진짜 포인트는 점프 전 드리프트를 사용하세요 하나랑, 착지 후 반대키를 잡아 방향을 잡고 드리프트가 끌리지 않게 하세요랑, 부스터를 적절한 곳에서 사용하세요, 이 세 개잖아. 대결에서 승리하세요. 그럼 이겨야지 집니까? 어떻게 이길지를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야. 자, 넷째, 다른 걸 다 떠나서 스테이지들이 그냥 성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존나 대충 만들었어요. 예전 라이센스에선 어땠냐? 1례로 드리프트 점프라는 단계를 보면은 이게 폴대만 꽂고 바닥에 라인으로 가상의 코너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돌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폴대의 간격을 매우 좁게 만들어서 아웃 인 아웃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유저들은 폴대에 박아서 제대로 클리어를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동안 드리프트하면서 모았던 부스터 2개를 한꺼번에 질러주면서 속도감까지 챙겨주시면서 시원하게 꼬린, 굉장히 치밀하죠. 과거에는 딱히 유턴하는 법을 굳이 하나하나 알려주지 않더라도 단순하게 레벨 디자인만 이용하더라도 유저들에게 올바른 주행 방법을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해 줄 수 있었어요. 동시에 스피드, 주행감과 재미까지 잡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이런 단계들과 아울러서 카트 역사의 길이 남을 점프 드리프트라는 단계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싹 다 2005년 이전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런 단계들이 지금 현재 여기 와선 어떻게 변했어요? 물풍선 던지기? 상대와 내가 같이 달리는 와중에 상대와의 거리를 계산해서 던지는 건데, 상대와 나의 거리를 고정해놓고 리듬 게임이나 하고 있어요. 이 스테이지를 내가 1조 5천억 번을 클리어하더라도 실제 아이템전에서의 물풍선 활용 능력은 늘지 않죠. 쉴드 쓰기? 예상치 못한 적의 공격에 방어하는 게 쉴드인데, 눈앞에 그냥 물구덩이를 만들어 놓고 컨트롤만 연타하면 깨게 만들어 놨어요. 물풍선은 넓은 너비를 가진 트랙의 경우 가운데에만 떨어지니까 사이드로 비키면 아예 안 맞고도 갈 수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라이센스에 전혀 포함되지 않았죠. 이 단계를 통해서 실제 아이템전 센스? 절대 늘지 않습니다. 스키 점프? 보셔. 기역자 드리프트 2번, 3번 하고 멀리 점프하면 고가의 질주 기록이 더 줄어든답니까? 그럴 시간에 쇼플이 뭔지 제대로 알려주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이런 아무 의미 없는 단계들을 추가를 하면은 이거를 재밌다고 다들 몰려 들어갖고 할 거라고 생각한 거는 아닐 거 아닙니까? 실제 실력 향상에 도움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쓸데없이 단계만 졸라 많네. 이렇게라고는 생각 안 하겠어요, 유저들이? 심지어 L2에서는 이 무성의함과 보람 없음이 더 심해졌죠. 아이템 라이센스, 맵에 더미 서너 개 세워놓고 물풍선 던져라, 미설 쏴라, 이게 끝이야. 그냥 물풍선 던지는 타이밍만 외워버리면 깨집니다. 물풍선 스킬, 미사일 스킬 늘지 않죠. 스피드는 이제는 그냥 라이센스 전용 맵 디자인 할 것도 없어서 이 타임어택 대충 기록 잡아놓고 그냥 달리라 그러잖아요. 그래놓고 설명에는 깨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면 연습장을 가세요. 이것도 깨기 어렵다고요? 그럼 연습장을 가라니까? 보쇼, 연습장이 어딘데? 자, 맵 타임어택 딸깍. 설명란에는 몰라, 연습장 가셈 딸깍. 야, 나도 이제 L1 만들 수 있겠다, 그죠? 첫 번째 단계는 타임어택으로 하고요. 두 번째 단계는 타임어택으로 하고요.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아이템전 할당제 맞춰야 되니까 대충 더미 세워두고 땜빵 치고 싶은데, 이미 L2에서 한번 써먹은 거니까 이번에는 한 번에 2개씩 세워놓고 아이템 박스도 2줄로 놓읍시다. 자, 블록키와 대결 1, 블록키와 대결 2, 블록키와 대결 3, 벌써 3개 만들었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타임어택 해야지. 자, 내친 김에 프로 라이센스도 만들어볼까요? 타임어택 2개 빠빵 끝났네. 커피에 뚱카롱 처먹으러 가야지.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무성의합니까? 얼마나 재미없습니까? 얼마나 배우는 게 없습니까?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이게 그분이 원하는 라이센스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자기들 일하기는 쉽고 명분은 그냥 갖다 대면 그만이고 유저들은 재미를 못 느끼고 그리고 애초에 B2 라이센스에서 알려주는 그 아웃 인 아웃도 지는 모르면서 원작 시절에 L1 거의 다 깼다고 구라나 쳤던 양반이 뻔뻔하게 라이센스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리고 자기들이 돈 받으면서 해야 될 뉴비 가이드는 자연스럽게 유튜버들한테 떠넘기는 이런 짬이 있어야 넥슨 디렉터 해먹는 건가 싶습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도 주제로서 말씀드렸잖아요. 라이센스를 따고 싶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오늘 제가 냈었던 결론을 한번 대충 말씀드려 볼게요. 라이센스를 따고 싶으려면 일단 이렇게 인간이 떨 수 있는 온갖 호들갑을 다 떨어가면서 단계 이름 틀린 냄새 나게 짓는 게 아니고요. 이 게임 플레이에 도움도 안 되는 귀찮은 미니게임으로 도배한다고 내가 깨고 싶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 단계를 구성할 때도 라이센스의 그 트랙도 하나의 아이템전 트랙 그리고 하나의 스피드전 트랙이라는 그 인식을 가지고 만드셔야 된다는 겁니다. 초창기 R팀 팀원들처럼 각 단계가 스릴 있고 해결하는 재미가 있고 이를 통해 진정한 아이템, 스피드 실력의 그 상승이 있도록 설계를 했다면 그 다음 단계도 당연히 도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것이고요. 정 라이센스에 아무 설명도 넣고 싶지 않으면 아무 교육도 포함시키고 싶지 않다면 교묘하게 설계된 레벨 디자인으로 해당 단계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플레이 센스를 스스로 깨닫게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런 반면 연습장에서는 최대한 자세한, 최대한 디테일한 설명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을 때 그 이점을 강력하게 어필했어야 그게 진짜 카트라이더의 라이센스인 것이고 그랬어야 해결하고 싶은 도전 과제가 되었을 거란 겁니다. 정말로 오랜 기간 고심해서 재미와 실력 상승 그 두 가지를 모두 잡은 라이센스를 내놓았다면 해당 과제들을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서로 자발적으로 플레이 노하우를 공유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정체되어버린 커뮤니티를 활성화시키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참, 소통이 막힌 게임이라 그것마저도 잘 안 됐으려나요? 자, 이쯤 되면은 항상 등장하는 대목이 있죠. 뭘까요? 이렇게 개같은 라이센스에 대해서도 저는 의견을 피력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과연 저는 그분한테 어떤 말씀을 드렸을까요? 약 1년 반 전에 진행된 저번 간담회 때 저는 조지현 디렉터님에게 다른 개발 작업 때문에 라이센스 단계 개발이 어려운 거면은 차라리 우리를 시켜달라. 오래전부터 강좌 컨텐츠를 제작해오면서 내가 구상해뒀던 라이센스 관련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돈도 안 받을 거고 결과물의 호평을 받으면 우리는 참여했다는 말도 안 꺼내고 모든 공적을 니트로 스튜디오에게 넘길 테니까 유저들이 재미있게 카트를 배울 수 있는 라이센스 단계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낼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그대로죠. 라이센스의 재미를 살리면서 뉴비분들이 쉽게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게 개편시켜달라는 제 간청은 조지현 디렉터에 의해서 무시당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화도 안 나오죠.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제 머릿속에는 이제 분노는 어느 정도 사그라들고 다른 생각이 들어차서 확신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위인은 유저들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목숨을 건 악귀들만 남아버린 지옥같은 카트라이더를 빨리 접게 만들고 그 유저들이 현실 세계를 살아가면서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200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연봉 8,000씩을 주면서 직접 넥슨에게 수백억 적자를 입히고 넥슨 2분기 실적 발표에선 언급도 안 되고 잊혀지고 결과적으로는 돈만 빨아먹고 카트라이더 프랜차이즈를 멸망시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조지현 디렉터님의 유일한 꿈이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아이디어가 2개가 있거든요. 라이센스 3편으로서 진짜 모든 라이센스 단계를 한 단계씩 플레이하면서 칭찬할 건 칭찬하고 깔 건 까는 그런 컨텐츠 그리고 혹은 AI 매칭과 관련된 시리즈인 다음 편 이렇게 2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개의 컨텐츠 중에 아니면 둘 다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라이센스 뇌절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다음 주제로 슬슬 넘어갈까요? 댓글 기다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나겠습니다. 그러면 빠이.